식물성 식품의 영양학적 유익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이신데 이숙연 교수님입니다. 전 삼육대학교 약학학 교수이시고 한국약식동원연구소 소장, 현재 한국채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원래 최윤재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실 때는 동물성 식품을 얼마나 먹으면 안 좋고 또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고 약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식물성 식품에 좋은 점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중간중간 동물성 식품의 한계점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숙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잘못 전달 들었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제 축산식품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괜히 자극될 필요 없지 않냐, 눈치가 좀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또 오늘 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여튼 제가 뭐 연구해 놓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활짝 웃어보시죠.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으셔야 이제 이게 강의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약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영양학이 아니라 영양학이 아니고 영양은 형용사고 뒤에 약학입니다. 영양약학죠. 영양약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를 좀 이제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저쪽에는 과일이랑 있고 이쪽에는 또 어때요? 곡식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약이 되며 영양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지만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내 건강에 어떤 길이 더 바른 길인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채식에 대한 관점 좀 이게 지금 현재 좀 나와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약과 식의 개념. 약은 뭐고 도대체 식은 뭐냐? 그래서 왜 약식 동원이라고 그러느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소가 약식 동원 연구소입니다. 우리 후배 제자들하고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뭐 데이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이 그러면 왜 이것이 자꾸 뭐 야채 먹어라, 채소 먹어라 왜 자꾸 그러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제 여기 나오는 오늘 귀한 영어 단어 파이토케미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파이토케미칼을 오늘부터는 아주 굉장히 잘 새기셔야 귀가 잘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하고 약식동원의 이 상관관계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되게 이제 암 얘기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암도 그렇고 무슨 심장질환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뇌질환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헤드 커트를 갖다 망가뜨리면 이제 뭐 다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식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추이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2012년이니까 벌써 한 8.5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국민 의료비를 줄일 것인가, 이것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의료보험비 자꾸 올려요. 이번에도 뭐 1.5% 올렸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살기 힘들어지는데 왜 이거 비는 자꾸 올리느냐, 제가 이제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2015년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전환점이 생깁니다. 마이너스로 갑니다. 보험 적자가. 그럼 결국 누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 적자와 그 다음에 아까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오늘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16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17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18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19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0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1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2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3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4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5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6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7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8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29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30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31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32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33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34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35년에 1.5% 올렸다 그러면 2036년에 1.5% 올렸다 그
채식에 대한 관점 설문조사 해봤는데 서울대에서 한 600명 재학생을 두고 이렇게 해봤어요. 제일 그래도 엘리트들이 있는 학교니까 한번 해본 것 같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랬는데 벌써 10년 전입니다만 생각보다 이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반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999년 미국 영양사 182명을 대상을 했는데 대체로 아무 긍정적인 관점이 많았다. 그 다음에 일반 영양사의 3분의 1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부정적이다. 결국 이제 영양학이 서양 영양학이기 때문에 코리안 영양학을 다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공생보다 영양학 전공생이 훨씬 채식 비율이 약합니다. 왜? 계속 그렇게 공부해왔고 그렇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내 채식 식당 유치도 누가 더 2010년에 됐는데 제가 왔다 간 기억이 나는데 일반 전공생과 영양학 전공생 일반 학생 학내 채식 식당 유치도 일반 학생들이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 강의가 굉장히 길어서 사실 2-3시간 하는 강의인데 지금 30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한 10분은 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10분, 15분. 제가 좀 하게 좀 내버려 더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해드리고 가야 할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영양사협회 가장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두 나라에서 뭔가 이제 채식에 대한 공동 발표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인생의 주요 시기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임신 수기를 볼 때 채식 식단으로 관리를 했는데 전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채식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 섭취를 적게 해주고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크죠. 과일, 채소 등을 식이섬유 섭취를 높여주는 이점이 있고요. 채식 아동들은 비채식 아동보다 훨씬 몸매도 좋고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다. 이런 누가 얘기했어요? 훌륭한 저 나라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 건강과 영양 설문이다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한 데이터를 이분들이 발표를 할 때 19세 이상 13,000명을 대상했을 때 섬유소, 비타민 A, C, E, 비타민, 바이온, B2 이렇게 된 이런 좋은 음식 비채식인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래서 채식인 영양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 농무부에서도 채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강상의 이점 뭐 이런 거 하고요. 이건 제가 갔었는데 광주에서요. 몇 년 전인가 오라 그래서 갔더니 초중고 채식 원료급식 실험 운동을 할 텐데 채식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왜 채식이 필요하냐, 이런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학부모들과 영양사로 이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 운동은 지금 저 광주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전주까지 올라오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2011년 최초로 전국 도교육청에서 아토피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환경 친화적 녹색 식생활을 권장하고 그래서 시범을 운영하는 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대학 내 채식 식당. 근데 이제 채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채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채식들은 아주 비건 채식.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뭐예요? 유란 채식. 어떤 사람은 우유만 먹고 계란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는 안 먹고 계란만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고기는 절대 안 먹는데 못 먹어요? 생선을 먹고. 그러면 생선 먹는 때부터 그걸 베지테리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미트만 안 먹으면 서양 애들이 다 만든 말이니까 우리가 걔네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미트만 빼면 전부 이제 채식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손 많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트에 대한 것만 없으면 나는 채식이냐. 그리고 가슴 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뭐라고 할까요? 궁극적인 거. 제가 걸어온 과정을 보면 제가 차차차차 이렇게 걸어왔는데 2007년에 제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2006년 말에 이제 해가 바뀌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뭘 내 삶에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제가 채식이 늘어서 그러면 비건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계란을 어쩌다가 먹던 걸 갖다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있는데 누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 이 채식이 무슨 협회 무슨 뭐 발기총회를 할 테니까 좀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뭐가 됐냐면 회장이 됐어요. 뭐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아, 이게 비건 채식을 원하는 건가 보다. 내가 비건 채식자가 되니까 우연히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육대학교는 계란은 가끔 씁니다. 가끔 잘 많이 쓰진 않아도. 그래서 110년간 채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10월 몇째쯤가 하여튼 제가 30명, 채식협회 30명 그 회원들과 같이 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간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중간중간 제가 한번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 무슨 대학이지 동국대학교가? 네, 불교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레퍼런스고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약식동안 약학을 한 사람이 50년 정도 약학을 해가지고 세상에 은퇴를 할 때가 됐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정확하게 제대로 된 약을 말하고 있었나? 약사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우는 학생들 한 것이 아니냐? 약은 진짜 뭘까? 하는 어떤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이제 다시 이게 뭐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약식동원이라는 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약을 먹고 있는 거네. 근데 그게 바로 식이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난 연구소를 약식동원 연구소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한국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건강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점심 드셨죠? 저녁부터 밥상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뭐 하시려면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시고. 그래서 약식동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은 의학학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의료인들하고 강의를 했지만 어제도 무슨 아픈 사람들하고 강의하는 게 제가 건강 강의하는 게 저겁니다. 주업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런 강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건강학이라는 것이에요. 건강학. 그러면 여기도 영양학도 들어가는 거죠. 건강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자, 저는 의자라고 합니다. 의사가 아니고 의자. 그래서 자기 병을 우선 고쳐서 그 건강학을 마스터한 사람을 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의사 약사가 아니고 의자. 자기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일가견의 그 확신을 가지고 남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이건 다 의자라는 거예요. 의자 역할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뭔가 지도자가 되시면 좋겠다. 자, 이건 제 슬라이드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 제자가 생긴다면 이제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풀초면의 즐거울 약이다. 이게 약이 뭐예요? 원래 원뜻이 뭐예요?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뜻이 풀을 즐기는 게 약이에요. 예, 원래 한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거 아니죠, 그렇죠? 아하, 풀을 즐기는 게 약이구나. 그러니까 풀이 약이 아니고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예. 혐이 좋지. 좋고 말고 약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된다. 즐겨야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풀을 즐기는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약식동원이라는 말에서 3단 논법으로 가면 식도 뭐 해야 돼요? 식도 풀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자를 풀어보면 이대로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정보로서 오늘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언젠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발로 뛸 때가 올 거다 이거죠. 저같이.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어디서부터 이런 뜻이 시작이 됐을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진화론하고 창조론밖에 없죠. 생명의 기원이. 근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을 때 초등학교 때 딱 들어가서 진화론만 계속 공부한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진화론.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반대의 창조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 창조론이 적혀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뭐 종교인과 상관없이 이게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니까 이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맨 첫 장 열면 딱 되는 거기에 요런 이야기가 다 정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의하면서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일의 땅에 식물이 창조되었고 6일에 창조된 동물과 사람의 먹을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딱 적혀있어요. 먹을거리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뭘 먹어야 돼요? 식물을 먹게 창조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정보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가려질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려서 머나먼 여행이 됩니다. 예. 그런 슬라이드 제가 오늘 안 가져왔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하, 원래 진화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창조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하, 이거는 확실히 동물이 됐든 동물도 풀을 먹어야 돼요. 소가 풀 먹었으면 광우병 안 걸린다는 것이죠. 절대 안 걸립니다. 왜 걸립니까? 먹을 걸 먹으면 안 걸리는데 안 먹어도 되는 걸 먹어가지고 병이 걸린다. 소만 보셔도 뭔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도대체 식품이 몇 가지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오피니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를 다시 보시면 저한테 따지세요. 자, 창조된 식품, 그러니까 창조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자연산. 자, 여러분들이 뭐 창조 빼도 자연산 어디 가면 있을까요? 산에 가면 있죠, 그렇죠? 산에 가. 그래서 가끔 말기 암 환자가 산에 가서 완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죠. 의사들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느 의사가 와서 뭐 무슨 개똥쑥을 먹어요? 그거 아닙니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개똥쑥이 얼마나 좋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제부터 파이토케미칼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있어야 그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랍게 여기에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좀 뒤따라가는 형이니까 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의사들이 나와서 막 얘기할 때까지는 지금도 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못 전달해 주더라고요. 자, 그러고 이제 2차 식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것들, 수고하고 경작해서 먹는 것들. 그러면은 사과 가만히 놔두면 안 자랍니다. 능금밖에 안 됩니다. 예. 꼭 접을 붙여서 키워야 됩니다. 사람의 손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건 1차가 아니에요. 가만 놔두. 그러면 산삼하고 인삼, 그렇죠? 다르죠. 산삼은 여러분들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에 가면 있는 거. 그게 1차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홍삼. 그래서 재밌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요. 머루하고 포도가 있는데 머루가 포도보다 항암 효과가 10배가 더 많다. 이런 건 아주 보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식품이 뭘까요? 이게 인간이 즐기고 있는, 뭘 즐겨야 되는데 풀을 즐겨야 약인데, 이런 걸 즐기고 있다 보니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그 다음에 콩고기, 무슨 고기도 사실은 가공식품이죠. 그래서 2차에 못 들어갑니다. 3차로 다 내렸습니다. 아무리 무슨 콩햄이고 뭐 무슨 부프랑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식품에서 나오는 회사에서. 그런 것도 다 3차 식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식동은 우선 이해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그 다음에 약을 얘기해 드려야 되겠죠. 저는 약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차 약이 있고 2차 약이 있고 3차 약이 있습니다. 자, 뭐가 좋을까요? 1차가 좋겠죠. 아까도 1차 식품이 좋듯이. 자, 그러면 1차 약. 가로에다 뭐라고 썼어요? 예방과 치유다.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물과 음식으로 사용되는 자연식품들입니다. 두 번째, 2차 약. 인간이 제조한 건강기능성식품. 뭔가 이렇게 뽑았어요. 사람이 추출해야 돼요. 현미를 그냥 팔면 돈이 안 되죠. 근데 현미를 추출해가지고 무슨 현미력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상품이 돼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벌어요. 예. 그냥 자연식품 먹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약은 이게 보안이라고 그러는데 또 쓸데없이 너무 보안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2차 약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아주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병에 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약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아스피린, 뭐 타이레놀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약. 오늘 요 중에서 2차, 3차 식품과 1차, 2차, 3차 약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고 약식동원이다. 그럼 강의 끝이에요, 사실. 오늘 이거 발표는 끝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더 이제 나가보면 약식동원의 의미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 현대인의 식생활은 비자연적인 것으로 전락하였으며 암, 당뇨병, 심장병 등 성인병은 물론 정신분열까지 지금 음식 때문에 정신분열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왜 많아요? 치매가 왜 와요? 다 식생활에 옳지 못한 그런 생활 습관들이죠. 이게 생활 습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식생활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속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는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생각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식에서 오는 병이다. 그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미국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나왔고요. 이것을 책으로 엮은 사람이 있어요. 원태진 씨라고. 이분 영문학과인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아주 그냥 건강에 학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이런 책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그러면 태초의 건강법을 회복시키려면 결국은 예방을 해야 돼. 암에 걸리니까 문제야. 아예 암을 예방을 해야 돼. 그래서 예방약학, 예방의학, 예방영양학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 어떻게든지 미리미리 좀 하자. 미리.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영양학하고 약학하고 붙이면 멋진 필드가 나오겠네. 그래가지고 영양약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메가요법 뭐 이런 것들이 이 영양약학에서 나옵니다. 병을 고치는데 뭘 고치자고요? 영양 가지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뉴트라슈티컬스. 그러니까 이 뉴트라슈틱스라는 건 뉴트리션이라는 영양학하고 파마슈틱스라는 약하게 합쳐진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온 물질, 거기 필요한 물질을 뉴트라슈티컬스라고 하자. 그래서 쭉 뉴트라슈티컬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식물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그 라틴어에 파이토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를 다 들어봤는데 어떤 전문가냐면 메디푸드 스페셜리스트인데 그 앞에 파이토 메디푸드 스페셜리스트. 제가 이제 곧 또 사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파이토 메디푸드. 메디가 뭐예요? 메디신에서 나온 메디 만든 말입니다. 그다음에 푸드. 약이 되는 식물성 가지고 약이 되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요리 전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물약이다. 이거는 식물이면서 그냥 바로 약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식물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양학자들은. 그러면 파이토케미컬 히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그냥 한 90년대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토론하고 이러다가 90년대 말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책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혹평가들은 그래요. 그게 무슨 영양이냐? 안티뉴트리언트다. 있잖아. A가 있잖아. 턱식한지다. 이렇게 혹평하기도 했지만 5 남았어요? 난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케미칼이라는 게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건 컬러풀합니다. 흰 것도 있어요. 양파에도 들어있고 마늘에도 들어있는데 그거 이제 냄새 나는 성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어떤 작용이냐면 바이올로지컬도 컬러가 뭐 옐로우, 레드, 그린 다 이런 거 이런 게 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게 그냥 화학물질이에요. 빨강은 빨간대로 화학물질, 노랑은 노란대로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4,00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기 있으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눈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라이코펜이니 뭐 이런 거, 루테인이니 제아잔틴 여기 지금 이제 눈이 문제가 오죠. 노화가 오면요. 다른 것도 문제지만 눈이 어두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써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교육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 설명할 거 많지만 넘어가고요. 꼭 필요한 것들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제 항만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눈에 이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충이 되지 않아서 없어지면서 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늘 음식 속에서 루테인하고 제아잔틴을 갖다가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식물 속에 잔뜩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옥수수 좋지? 옥수수 노란 거. 이건 노란색 속이기 때문에. 아보카도, 에그요, 옐로우 칼라들은 다 거기 들어가는데 뭐 케일이라든지 스페인, 파란 거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록색에 노란색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초록색만 잘 드시면 얼마든지 루테인 제아잔틴이 이 항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몸이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막 색소에 그 물질을 항상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루테인이 좋다니까 루테인 뽑은 이제 2차 약품 건강기술을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이게 영양이 또 문제가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약초에 있겠구나. 그런데 약초가를 넘어서 생약과 한약의 범위를 내포하면 물론 여기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죠.
늘 식탁에 오르는 모든 곡식과 채소들도 다 약초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밥상이 약으로 되어 있다. 시대를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냄새 나죠. 눈 감고도 이거 미나리다, 이거 쑥갓이다 알듯이 그게 바로 정유라는 물질인데 이건 기름이 아닙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X예요. X 아주 알맹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싱싱할 때 많아요. 아니면 다 날아가. 얘네들은 볼라타일하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싱싱할 때 먹으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가능한 가까이에서 텃밭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심어서 먹으면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균력과 방부력이 있어서 그래서 가끔 환자들이 산에 가서 심어오고 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피톤치드.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오일이라는 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이 정유만 뽑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강하니까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물에 타서 다이루션 하든지 아니면 냄새만 나든지. 광동제약에서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시켰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노란 색소인데 플라보노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염료로 썼던 거예요 옛날에. 근데 자반병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라고 해서 지금 플라보노이드 시대입니다. 플라보노이드 가지고 연구해 놓은 게 막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공부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거 식물에 다 거의 다 들어있다. 없는 데가 없다.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지. 그럼 뭐 하는 거냐면 무조건 염증을 잡아준다.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래서 제철과일 귤 나오죠. 어디에 많을까요? 귤 안에 있을까요? 껍질에 많을까요? 껍질에 막 천여 가지의 플라보노이드가 나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가 다른.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니까 노화가 지연되죠. 노화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거 드시면 노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에서는 이제 괴하라 그래가지고 고혈압에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밀이 있습니다. 메밀이 많이 드세요. 메밀. 특히 고혈압 가게에서는 메밀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드시는 게 음식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뭘 해서 드시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그 사포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 여러분들 이제 카페인 좋아하시면 별로 즐기시면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클로로필이라는 게 뭘까요? 클로로필. 엽록소라고 그러죠. 마치 그거는 헤모글로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의 헤모글로빈이 엽록소다. 구조도 거의 같은데 지금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하는지 임신도 안 되고 뭐 임신한 사람도 뭐 자꾸 유산 안 되고 이런 게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클로로필의 구조 속에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우리는 구조가 거의 같은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철이 들어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클로로필하고 헤모글로빈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에는 마그네슘 들어있는 클로로필. 그래서 식물 퍼런 거 드시면 퍼런 속에 노랑도 들어있지만 시퍼런 걸 드시면 그만큼 클로로필이 많이 들어가고 마그네슘 부족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다고 되어 있는 조법이 나와 있으니까 넘깁니다. 클로로필의 장점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7의 영양소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7의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나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파이토케미컬은 이제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최근 정보인데 그 암이 왜 걸리느냐 뭐 그래가지고 연구했는데 복불복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의사들이 저렇게 정리하면 아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놀라운 슬라이드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미국립암연구소 우리나라도 있죠? 미국립암연구소가 그 30년을 연구했는데 계속 치료 방법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10년을 연구했더니 예방법이 딱 나와. 그래서 1994년 10월 어느 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래 갖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예방법. 여러 가지 채소를 골고루 먹을 것. 원 센텐스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의성 있게 효과를 나타내는 암 예방 성공을 하면서 식품들을 36가지를 그 당시 지금 100여 가지도 넘죠. 그런데 이제 맨 앞에 마늘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별명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현미, 통밀, 마늘, 통밀, 현미. 이런 게 뭐예요, 이거 다? 우리나라에 다 뭐 브로콜리도 지금 막 심어 먹고 있는데 브로콜리가 제일 사실 강한 채소다 이래가지고 걸려 올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미국 가면 많이 심어요. 이거. 많이 그로서게 막 산티가 음식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들도.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보세요. 어디 눈시고 보세요. 동물성 식품 있나? 네. 없어요. 아무리 저도 봐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누가 했는데? 위암 연구소에서 말해줍니다.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이 쓴 책이 쓴 그거를 SBS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자연식의 황금 비율.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자연이 차려주는 밥상에 암을 이기는 힘이 있다.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적 식사 원칙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영양 배합이 잘 갖추어진 자연식을 섭취하며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직접 농사지어서 푸드 마일리지를 절감하자. 그렇게 하면서 식이섬유와 잘 맞는 제철 음식이 보물처럼 밥상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황금 비율이다. 근데 좋은 탄수화물을 3분의 2는 먹어야 돼요. 요새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탄수화물 과잉찍는데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탄수화물 얘기지. 좋은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밥상에서 3분의 2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영양소의 원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3분의 2 이상 들어가고 약간의 단백질, 약간의 지방질, 약간의 비타민, 약간의 미네랄 이렇게 이분들이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여기서 난리가 났죠. 이런 논문 때문에 그래요. 크레세틴과 리스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암을 없앤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당뇨병 환자도 뭘 어디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줄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다 논문입니다. 리스틴 이렇게 뚝 떨어지게 합니다. 저쪽 논문이요.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얘기 또 자세히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가 최근 논문에서 나온 게 뭐냐면 생각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식물에 대한 유익성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플라보노이드 구조입니다. 이렇게 다 두뇌 긍정적이다. 공간 기억력을 개선해준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자폐증. 이거는 바이타민 C가 그렇게 뇌로 먼저 간답니다. 그래서 놀라서 저도 이제 이런 논문을 만들었는데 뇌가 비타민 C 딱 들어가잖아요. 75% 먼저 쓴대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뇌로 많이 간다는 것이 이제 바이타민 C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항산화제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다 그림입니다. 그러면 채식에서 제일 문제가 오는 게 바이타민 B12죠. 이건 없어. 덩어리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있다는 것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마른 파리김이나 적색김이 생물학적으로 유효한 비타민 B12를 상당량 함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김이 이제 이렇게 많다. 이 식물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걱정 없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에도 들어있다는 게 최근에 우리 실험실에서 지금 나오는데 더 실험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현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죠? 네,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운 라이스의 영양소 분포가 쌀론의 66%, 껍질의 29% 더하면 95%. 그러면 흰쌀은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현미에 대한 논문들인데요. 암은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쌀교 추출해가지고. 안 해본 데 없어서 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다공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좁혀서. 근데 요걸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건 농업진흥청 식품분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단백질이 누가 더 많아요? 쇠고기보다 대두가 더 많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농진청에서. 그 다음에 당질력이 없으니까 안 되죠. 3분의 1을 먹어야 되는데 지방. 와, 쇠고기요. 대두가 3배입니다. 칼슘 20배도 넘습니다. 철분. 이게 섬유질, 생명력 다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이게? 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대두공해 단백 이건 없을 겁니다. 자, 프로테인 완전 단백질이라는 게 최근에 논문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기가 발달해가지고 위량도 다 찾아내니까 이제 식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골다공증 잠깐 설명해드리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사실 사일런트 디지즈다. 그래서 유병이 골절이 나야만
된다. 그리고 노화 이것도 있죠? 있어요? 예, 있는 거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골다공증에 걸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실험한 거 나왔고요.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쌀 결을 추출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제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유전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후천 유전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에피제네틱스. 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생활 유전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가장 위대한 양은 뭐냐? 완전 식품이다. 제철에 나는 과일과 통곡식과 각종 채소와 각종 견과류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다. 이렇게 쓰시면 5가지 식품이 약효 물질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생리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하여튼 근데 지금 덤으로 조금 루푸스도 지금 이제 식물에서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제니스테인의 연구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 rejuvenation. 이거 이제 회춘 연구가 되고 있는데 거기 다 이제 플라보노이드며 뭐 그런 식물성 성분들이 다 등장을 하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뉴로 이거 굉장히 그 뉴로 프로텍션, 그러니까 이 신경을 보호하는데 엄청나게 폴리페놀이 잘 그 효과가 있다는 걸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니코틴을 해독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니코인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식물 성분 11가지 추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했고요. 시간만 더 있으면 재밌겠죠? 그 다음에 고기 먹을 때 뭐 먹으려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고기만 먹으면 죽는다. 어떻게 하죠? 폴리페놀이 많은 쌈을 반드시 반 이상, 한 2배 정도 먹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